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제경제학 가이드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김인준 교수님의 명저 국제경제론 5장 환율과 국제수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특히 평가절하라는 정책이 과연 어떻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작동 원리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히들 그러죠. 무역 적자가 심각하면 그냥 우리 돈 가치를 좀 떨어뜨리면, 즉 평가절하하면 수출 잘 되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휴, 과연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와 함께 찾아가다 보면 국제 경제가 얼마나 정교하게 돌아가는지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로드맵입니다. 먼저 이 주제가 국제경제학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큰 그림부터 잡고요. 그리고 평가 절하 효과를 분석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방법론, 그리고 현실에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 차근차근 하지만 핵심만 쏙쏙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이 환율과 국제수지 문제는요, 그냥 신문에 나오는 딱딱한 경제 지표가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해외 직구하는 물건 가격, 또 우리 회사의 수출 실적, 이게 다 환율에 따라 춤을 추거든요. 정책 결정자들이 왜 환율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 복잡한 평가절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아주 강력한 두 가지 렌즈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탄력성 접근법이라고 해서 가격이 변할 때 수출입 물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걸 아주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총지출 접근법인데 이건 좀 더 넓게 봐서 나라 전체의 소득과 씀씀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렌즈, 탄력성 접근법보다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건 아주 직관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요. 바로 가격을 바꾸면 사람들의 행동도 바뀐다는 거죠.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즉 평가절하가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럼 미국에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똑같은 1달러를 가지고도 더 많은 한국 제품을 살 수 있게 되니까 와, 한국 물건 엄청 싸졌네 하겠죠. 반대로 우리 입장에선 1달러짜리 미국 커피를 사려면 더 많은 원화를 줘야 하니 수입품 가격이 오른 셈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서 무역 수지가 좋아질 거라고 아주 쉽게 예상할 수 있죠. 자, 이 원리를 수식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훨씬 명확해져요. 경상수지 BP는요, 간단하게 총 수출액 X 빼기 총 수입액 IM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디테일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수입할 때는 달러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화로 지불하는 실제 수입액은요, 달러로 표시된 수입 물량에다가 환율을 곱해줘야 합니다. 즉,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수입액은 2 곱하기 X스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정확한 식은 바로 BP equal X2 마이너스 2 곱하기 X스타 2가 됩니다. 평가절하는 바로 이 식 안에 있는 모든 변수들을 그냥 마구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직관적인 기대, 가격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무역 수지가 좋아지겠지 하는 이 생각이 현실에선 항상 맞을까요?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인 반전 포인트, 평가절하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황금률, 마셜 러너 조건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수출품 가격이 싸지고 수입품 가격이 비싸지면 정말 무조건 언제나 무역 수지가 개선될까요? 정답은 아니요,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마셜 러너 조건. 평가절하라는 약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판가름하는 일종의 성공 공식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에타 플러스 에타 스타가 1보다 크다입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부등식이 모든 걸 결정해요. 여기서 에타는 우리 수출품 수요의 가격 탄력성, 즉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내고요. 에타 스타는 우리가 사오는 수입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뜻합니다. 이 두 민감도를 더한 값이 반드시 1보다 커야만 평가절하가 비로소 효과를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아, 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가격 탄력성이란 건요, 쉽게 말해서 가격이 1% 바뀔 때 판매량이 몇 %나 변하느냐를 재는 지표예요. 탄력성이 크다는 건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사람들이 와, 싸다 하고 몰려들거나 너무 비싸 하고 안 산다는 뜻이고요. 작다는 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에이, 그냥 사던 거 살래 하는 그런 둔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 마셜러너 조건을 제가 아주 쉬운 예로 풀어드릴게요. 만약 우리나라 반도체 가격이 10% 싸졌을 때 전 세계에서 주문이 20%나 폭증해요. 이게 탄력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 가격이 10% 비싸졌을 때 소비를 아껴서 수입량이 5% 줄어든다고 칩시다. 이러면 두 효과를 합쳐서 무역 수지가 개선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변해도 수출입 물량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면, 즉 두 탄력성의 합이 1보다 작다면 오히려 비싸진 수입 대금 부담만 커져서 경상수지가 더 나빠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렌즈를 완전히 바꿔볼 시간입니다. 가격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두 번째 분석 틀인 총지출 접근법은요, 개별 상품 가격이 아니라 한 나라 경제 전체의 소득과 지출이라는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정말 놀랍도록 간단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한 나라가 벌어들인 총소득, 즉 Y는 어디에 쓰일까요? 바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같은 국내 지출, 이걸 묶어서 총흡수 A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쓰이고 남는 돈이 바로 순수출, 즉 경상수지 BP가 됩니다. 이걸 식으로 쓰면 Y는 A 플러스 BP가 되죠. 자, 이걸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BP는 Y 빼기 A라는 아주 강력하고 직관적인 공식을 얻게 됩니다. 이 BP 이퀄 Y 빼기 A라는 식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경상수지 흑자라는 건 결국 한 나라가 벌어들인 소득 Y가 쓴 돈 A보다 많다는 뜻이에요. 즉, 나라 전체가 저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는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절하가 무역 수지를 개선시키려면 최종적으로는 국민소득 Y를 늘리는 효과가 총지출 A를 늘리는 효과보다 더 커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본 두 가지 접근법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탄력성 접근법은 반도체 가격, 원유 가격처럼 개별 상품의 가격과 수량 관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방식이라면, 총지출 접근법은 국가 경제 전체의 소득과 지출이라는 망원경으로 숲 전체를 보는 방식입니다. 결국 같은 현상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말 그대로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이론적으로 마셜러너 조건도 충족되고 소득이 지출보다 더 늘어날 것 같아도 현실 세계에서는 시간이라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또 다른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이론과 현실이 다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경제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반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평가절하의 효과는 스위치를 탁 켜면 바로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아주 독특한 패턴을 그리며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J-커브 효과입니다. 이 그래프 모양이 알파벳 J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자, 보세요. 1단계 평가절하가 딱 발생하면요, 2단계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무역수지가 더 나빠집니다. 왜냐고요? 이미 계약해놓은 수입 물량은 그대로 들어오는데 환율이 올라서 가격만 비싸지니까 당장 지불해야 할 돈이 확 늘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제2의 가장 아래쪽으로 푹 꺼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3단계에 이르면 사람들이 수입품 너무 비싸네, 국산품 써야겠다 하고, 해외에서는 한국 제품 싸졌네, 주문 늘리자 하면서 마침내 무역 수지가 개선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2의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경로입니다. 이 제이커브 효과의 핵심 원인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가격은 순식간에 변하지만 실제 거래 물량은 천천히 변한다는 그 시차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이래서 정책 담당자들이 평가절하를 하고 나서 초반에 엄청난 비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 있다더니 왜 더 나빠졌냐고요. 자, 오늘 긴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평가절하는 절대 무역 적자를 해결하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둘째, 그 성공은 마셜러너 조건, 즉 수출입이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더 근본적으로는 국가 전체가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는 제이커브 효과를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평가절하라는 단 하나의 정책 수단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단지 환율 하나만 조정하는 걸로는 부족하다면 진정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한 나라의 정부와 중앙은행은 과연 어떤 다른 정책들을 함께 고민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